자, 오늘은 이민년 운세 마지막 시간 갑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을목은 천간으로 오행이 같이 이제 목에 해당이 되니까 큰 흐름상에 있어서는 목의 운동성이 내년에 을목하고 이제 비슷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내용을 따져보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민년 처음에 총운을 말씀드릴 때 인은 인호술의 화운동을 하고 임은 신자진의 수운동을 하기 때문에 수운동이 관여하는, 수렴하고 통일하는 이런 수운동이 관여하는 인호술 화운동의 첫 스타트를 이민년에 끊을 거다, 시작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자축이라고 하는 엄동설안에 3년을 겪어오면서 굉장히 위축되고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뭔가 좀 출발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하는 이러한 어떤 바램, 소망, 희구, 이런 것들이 인으로 시작되려고 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겠지만, 결국 임의 수운동이, 임수의 수운동이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만큼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표현 중에 보리밥기라고 하는 표현도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천간, 지지에 들어오는 인의 운동성을 천간의 모습으로 그대로 올리면 갑목이 됩니다. 인은 갑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민년 상황에 가장 어떻게 보면 총체적으로 맞아떨어질 수 있는 이러한 십천간이 갑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나머지 일간들 십천간에 따라 가지고 유불리, 희기가 달리 각기 달라질 수 있겠는데, 이러한 임수가 관여하는 출발운동을 내년에 하게 될 거다, 시작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하고 매칭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갑목일간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갑목일간한테 임수는 치우칠 편자를 써서 편인이라고 하죠. 편인이라 하고, 인은 걸록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이 지나고 내년에는 이게 이제 묘가 돼서 왕지가 되겠지만, 올해는 이제 인의 모습이 올라가면 갑목이 되니까 이런 형태를 띌 수가 있는데, 을목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을목한테는 이게 왕지로 들어오고 갑목한테는 걸록지로 들어오는데, 어쨌든 왕지든 걸록지든 들어오면 내가 힘을 받는다, 내가 근이 생긴다, 내가 뭔가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셔도 크게 무방하겠습니다. 더더구나 인 중에는 병화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십천간의 희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을목도 병화를 좋아하고 갑목도 병화를 좋아합니다. 을목한테는 병화가 상관이 되고, 그리고 갑목한테는 병화가 식신이 되는데, 병화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기 때문에 나무는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덩쿨나무든 대립목이든 어쨌든 태양을 보고 자란다라고 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좋은 희망적인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서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오술이라고 하는 이러한 삼합운동 과정을 거쳐가지고 태양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 이런 인중병화의 태양의 씨앗을 오행상생상극으로는 나를 생하는 기운이지만, 생하는 기운이 임계수가 있어서 계수는 정인이고 임수는 편인인데, 나를 생하는 듯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병화는 병화의 태양불을 가린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흔히 말하는 우리가 명리용어에서는 편인으로 도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편인이 엎어뜨린다, 엎는다. 뭐를?
먹는 거, 밥그릇을. 밥상 차려 있는 거를 내가 배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확 엎어버려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성취하고자 하는 일,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활동성에 제약이 있고 식욕이 어떤 지장이 있고 이런 부분들의 현상이 보편적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이 인중의 병화가 임수 편의를 맞이하는 갑 일간들한테 전반적인 대체적인 운기의 흐름이 될 거다라는 거죠. 갑하고 임이 만나면 긍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갑은 어떻게 보면 뿌리내림 운동을 하고 세상의 시작이고 출발이고 우두머리고 우레고 그래서 굉장히 진취적이고 능동적이고 어떤 리더십이 있고 이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십천간의 첫 글자이기 때문에 항상 스타트라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액티브한 운동성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글자인데 이 글자하고 여기에 관여하는 임이 만나면 이게 이제 하나의 이력편주가 돼가지고 외로운 범선 하나가 대양을 표류하는 현상. 이 수기운이 간목한테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면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물론 뭐 제가 좀 한자를 쓴다라고 해서 이거 뭐 내세우고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명리라고 하는 거는 한자 문화권의 산물이고 이런 거를 떠나서는 이렇게 좀 깊이 있는 터치가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들으실 수 있으면 소화하실 수 있는 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갑과 임이 만나면 가로로 된 연못에 흐드러지게 늘어져 있는 버드나무의 그림자. 멋지겠죠? 그림자의 형상인 거예요. 그만큼 재능과 재주를 잘 발현하고 발휘할 수 있는 이런 형상. 내가 정처 없이 떠도는 수의 기운에 의해서 일수를 잘못 받았을 때는, 수가 잘못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때는 정처 없이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한 척의 배가 될 수도 있고, 가로놓인 연못에 하늘하늘거리는 수양버들의 그림자. 멋지겠죠? 상상만 해도. 이러한 그 양면성이 다 있는 게 갑과 임이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건데, 이 편인이라고 하는 글자, 임의는 특히 천간에 편인을 달고 들어오기 때문에 공부 삼아서 그런 편인의 의미를 지난 시간에는 재관인식 사길신에 대해서 어떤 그 의미를 좀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명조에 들어오면 어떤 작용을 하느냐. 편은 치우친다라는 뜻이죠. 치우칠 편. 인성이 들어오는데도 치우쳐 들어오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기가 배가 고파서 어머니가 모친이 만약에 모유를 주는데 정인이 들어오는 건 절대 아침, 점심, 저녁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 규칙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모유를 수유를 하는 것을 정인의 어떤 방식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편인의 방식은 규칙적이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내가 이미 다 먹어서 배가 부른데도 더 먹어야 되는 이런 경우, 아니면 배가 고플 때 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플 때는 주어지지 않는 경우, 근데 먹기는 먹죠. 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규칙적으로 비정칙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편인의 속성으로 일간이 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좀 치우쳤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편인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데, 이 편인이 올 때는 크게 보면 편인이 관인상생을 하죠. 살인상생도 합니다. 살인상생도. 간목이 천간 어딘가에 신금을 놓았다 그러면 임수가 들어와 가지고 정관의 혜택이나 관의 어떤 그 선명성이나 이런 드러나는 부분에 인정이 편인의 방식을 통해서 나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썩 정해진 것만큼, 정인의 마음이나 스타일만큼은 아니더라도 관인상생에서 내가 들어오니까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한다든지 인정을 받는다든지 그러한 관인상생이니까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관의 영광을 누리려면 내가 시험에 합격한다든지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로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신금의 같은 경우가 되겠고, 천간에 예를 들어 경금 같은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편관이 되죠. 이 관인상생은 일간의 구조가
관인상생을 하면 인성이 나를 생하는데 나를 생하는 인성을 생하니까 일간 입장에서는 굉장히 왕해지거나 강해질 이런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관으로 생하는 거는 그래도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으로 상생을 할 때는 반드시 선택지가 있어요. 인성으로 내가 왕하고 일간은 약하든지, 일간으로 강하고 인성은 약하든지 둘 중에 어느 하나가 경우가 됐을 때는 경금의 생을 긍정적으로 잘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천간에 임수가 들어온다고 하면 관인상생이 되든 살인상생의 작용력이 있을 것이다. 갑일간이 천간에 경금이나 신금을 놓고 있다라고 하면 내년에 운은 직장을 유지를 한다, 아니면 시험에 붙는다, 아니면 문서운이 있다, 뭐 이런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 내년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임수가 들어오면 간목을 생하지만 간목이 좋아하는 병화를 끈다라고 얘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간목은 병화도 소중하게 쓰고 정화도 소중하게 씁니다. 병화를 보면 목화통명이 되는 거고, 그 정화를 보면 유신 유화가 돼서 간목이 정화의 땔감이 돼서 정화의 불빛을 밝혀주는, 그럼 병화는 식신이고 정화는 상관이 되는데 내 재주를 더 드러나게 해주는 이러한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간목이 병화를 쓸 때는 목화통명이라고 하고 간목이 정화를 쓸 때는 정신통명이라고 하고 이렇게도 이제 구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편인이 들어왔을 때 부정적인 측면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이거를 조금 듣기가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파묘상관이라는 말이 있고 편인도식, 편인이 밥그릇을 엎었다. 그래서 내 식재 활동하는 거, 사회 활동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부분이 있고, 파묘는 내 상관을 깼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하시기가 조금 처음 들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가상관이라 그래. 가상관. 가상관격. 인비가 들어오면 을목도 마찬가지고 간목도 마찬가지고 신왕해지기가 쉽습니다. 왕자의설, 왕자희설이라 해서 왕한 기운은 설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기본 원칙. 극설이 있는데 설을 한다라는 건 이렇게 식상으로 설을 해주는 것을 가상관격이라고 합니다. 하는데 이미 들어오면 요 파묘상관, 상관은 정화죠. 정화가 정임합으로 묶여서 상관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상관이 완료됐다라는 거예요. 상관 활동이 정지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편인도식이라고 하는 거는 병화가 임수를 만나서 목생화가 간목의 병화로서의 설기작용이 막히는 현상. 이런 것이 그러니까 신왕명이면서 천간에 병정화를 놓고 그 병정화를 잘 쓰고 있었던 명식은 이런 현상이 내년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단 뭐냐면 임수가 들어와서 병화를 극하고 정화를 합해서 기능을, 작용을 정지시키려고 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건 있죠. 그게 뭐냐면 천간에 이렇게 무토가 있으면, 아니면 기토는 작용력이 약합니다. 임수할 때는. 어쨌든 대안이라도 무기토가 있으면 날라 들어오는 임수 천간 편인을 토국수로 막아가지고 식상을 이렇게 보호하고 살려주는, 지난 시간에 제가 제2호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의미랑 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을목한테도 해당이 되고 이렇게 간목한테도 해당이 되는 이런 이론이 되겠죠. 이렇게 신중명이냐 아니면 신경명이냐에 따라 가지고 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신이 중한명이어서 식상을 잘 쓰는데 무기토가 없이 이렇게 파묘상관 편인도식이 되면 일단 사회적으로 내가 외연을 넓혀서 확장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뭔가 새로운 걸 추진한다든지 일단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감명한 사람 중에 천간이 을이었고 정이었고 갑이었고 갑이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더구나 이게 갑인이었고 해월이었었어요. 이렇게 따지면 다 지금 갑의
해에, 을에 이런 기운들이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정에 들어가 있죠. 여기는 딱 파묘상관이 정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젊으신 분이었는데 제가 운을 읽어주면서 이 임묘진 가잖아요.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올해 임중의 병화에 지난 시간에도 페이크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간목도 그런 기운에 내가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내가 어떤 뭔가를 시도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계묘년에는 더 묶인단 말이에요. 갑진년까지도 묶인단 말이에요. 을사년 가야 풀어진단 말이에요. 태양을 볼 때가. 그러면 여기도 한 3년은 뭐 합니까? 이분은 명리 공부를 하신다라고 작정을 했어요. 굉장히 뭐 본인 아르바이트도 하시면서 공부한다고 하시길래 왜냐하면 이거 지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사, 오, 미가 오니까 당연히 병오년, 정미년 이런 때는 뭔가 자기의 어떤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가 아주 이 파묘상관에 아니면 여기에 병화로 띄워놨다라고 하더라도 편인도식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내년에 공부 말고는 이러한 공부, 자격시험, 자기 수양 이런 거 말고는 외부적으로 어떤 활동을 넓힌다든지 구제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는 어렵고 힘든 운이 될 수가 있다. 매년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지금 해자축으로 흘려와서 임묘진으로 사오미로 출발하려고 하는 인호술의 출발점의 스타트라인에 서 있어서 어쨌든 마음이 좀 급할 수도 있는데 시기상조라는 얘기죠. 시기상조. 인성이라는 건 나를 돌아보고 나를 채우고 나의 인성을 채우고 뭔가 나를 고양시키고 할 수 있는 갑을목 일간들 특히 갑목 일간들한테는 편인이 유불리로 그러니까 그런 쪽에 지식 함양을 위해서 내가 이 시기를 써야 되겠다. 내 특수한 재주나 재능이나 기술이나 학문을 닦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절호의 기회인 거고 근데 이거 말고 내가 바깥 활동의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장하고 늘려야겠다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제가 단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이 보면 좀 뭐 대자연은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해월 지나서 자월이니까 다 낙엽도 떨고 낙엽이 귀근하고 다 수장이 되어서 다 봄, 여름, 가을까지 봄, 여름까지 다 이렇게 만부를 키웠던 에너지들이 다 침잠하고 쉬고 수장하고 내년 봄을 기다린다고요. 근데 오로지 사람만 동물들도 동면을 하는데 오로지 사람만 이 추운 겨울에도 투쟁적으로 뭔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욕망의 불꽃을 불태우고 있는데 이런 구조들을 특히 갑목 같은 일간을 놓으신 분들은 좀 쉬어가실 수 있는 내면이나 내실, 수양 이런 거를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에너지로 쓰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우리 그 스페인이 투로 유명한 나라인데요. 거기에 보면 스페인 투의 그 포르투갈어로 카렌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렌시아. 그러니까 원래 포르투갈 말로는 뭐 부족한 거, 부족, 결핍 뭐 이런 거를 그 얘기하는 건데 실제 스페인에서 어떤 의미로 투에서 쓰냐면 그 뭔가 인간들의 그 도구, 재미, 흥미, 욕망의 거리로 그 투 대상의 소가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마지막에 자기가 절명할 때 쉬는 공간 이거를 카렌시아라 그래요. 그때가 들어간 투살들도 안 건듭니다. 안 건드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치열하게 힘들게 내지는 이렇게 투쟁적으로 지내왔다라고 하면 이렇게 신중명, 신왕명, 파묘상관, 편인도식에 해당되는 명조 되시는 분들은 조금 길게 봐서 한 2, 3년은 좀 중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이렇게 좀 내실을 다지는 그러한 기회로 쓰시면 제격인데 그렇지 않으시다라고 하면 조금 힘든 일을 겪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상관이 들어서 나쁜 작용만 하냐? 그런 건 아니죠. 상관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 상관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편인이 관여를 하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상관, 패인, 이건 찰패자예요. 찰패자. 상관이 인성을 찾다라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진상관이라 그래요. 간목이 예를 들어 진상관을 이루려면 4, 5월, 특히 5월에 태어나서 화기운이 강할 경우에는 첫째는 조우상으로, 둘째는 이 상관을 내가 감당하고 이렇게 감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성의 보살핌이 필요한 거죠. 이럴 때는 편인이 되는 이게 임수가 설하려고 하는 화기운인 천간의 정화라든지 지지의 오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폐인, 그러니까 결국 상관폐인이라고 하는 이런 운에는 인성운으로 내가 작동하고 작용하려고 하는 상관에다가 상관 노릇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자격을 부여해 주는 거고, 뭔가 그 가치를 함양을 시켜 주는 거고, 같은 공부 기운인데도 이거는 상관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이 위에 있는 편인도식이나 파묘상관은 상관을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쓰고 있었는데 그거를 블로킹, 차단하는 개념인 거고 굉장히 다른 거죠. 이렇게 편인이 들어오면 각각의 유불리가 다르게 됩니다. 인비운이 들어오는데 내가 인비가 강한 형태다라고 하면 대개의 경우는 불리한 어떤 그런 형세가 내년 운세가 되기가 쉽겠죠. 그런데 내가 인비가 약하다라고 하면 나머지 식신이든 식상이든 또 특히 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관이 절대로 들어가는 이러한 때이기 때문에 내가 신왕에서 재관으로, 식상설이 아니라 재관으로 내가 국제를 받는 걸로 활용했다라고 하면 세 가지가 다 막히는 거죠. 편인이 들으면 식상이 막히고 재관이 어떻습니까? 절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삼자가 다 작용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 같은 거, 문서 활동 같은 거 이런 거 말고는 그다기 내년에는 성취나 성과가 있을 일이 크게 없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신경명으로 극설이 많아서 나를 도와주는 인비의 운이 오는 이런 작용력을 긍정적으로 받는 그러한 간목 일간이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 경우.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간목 일간들이 내년에 다 좋고 내년에 다 안 좋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예를 들어서 비견겁의 병화, 태양의 불씨를 안고 들어오는 희망의 불씨가 되겠죠. 이러한 운에 기존에 이렇게 그 신왕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명조들은 뭔가 한번 의욕을 불태워서 이렇게 한번 뭔가를 새롭게 추진해보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좀 불리한 상황에 놓여지실 수가 있겠고요. 신경명이라고 하는 인비의 도움이 좀 필요하셔서 이렇게 관인상생 기운이나 상관폐인의 에너지를 쓰시는 이런 명조라고 하면 긍정적이다.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총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거의 대체적인 운은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예요. 10편에 걸쳐가지고 제가 공부 차원에서 거의 다른 각도로 다 이렇게 명을 보고 운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요것만 좀 반복적으로 잘 보셔도 팔자를 보시는 또 운을 추론하시는 이런 그 안목이 좀 트이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민년이 들어오면 천간에 예를 들어서 갑을목이 있고 이 갑을목을 예를 들어서 임인이 와서 이렇게 인성을 달고 이렇게 근이 돼서 들어오면 이런 경우는 대부분 신왕해지기가 쉽겠죠. 그러면 관의 통제나 재를 나눠야 되고 어쨌든 내가 뭔가 좀 오버페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도 더 드러날 수 있고 그래서 무리수를 두기가 쉽습니다. 제 페이스를 잃어버리기가 쉽고 근데 그러다가 패착을 하기가 좀 쉽다. 그런데 지지의 이런 인목도 나의 근이기는 하지만 내가 이미 충분하다라고 하면 탈재의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살인상생되거나 관인상생되는 경신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갑을목 같은 경우는 현상 유지는 하실 수가 있겠죠. 천간에 이를테면 갑목이 내가 일간으로 있는데 어딘가에 갑을목이 있다. 물론 다른 글자가 다 관여할 수도 있겠지만
갑목이 갑을목을 만난다라고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경금이나 신금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인성이나 비견의 이런 생암을 힘들기는 하겠지만 크게 무탈하게 조직 생활을 하신다거나 이런 자격 취득 과정을 하신다거나 이러면 나의 재의 실탈 현상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병정도 반드시 병정이 있으려면 이렇게 화생토하는 무기토가 기토보다도 무토가 있었을 때 식상, 갑목이 식신으로 생재하거나 아니면 상관으로 생재하는 그런 명식이 있어서 아까 같은 경우도 이 을목의 정화에 갑목의 이런 구조도 이렇게 상관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화려상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어느 한 글자가 이를테면 무토로 돼 있다든지 이랬으면 날라들어온, 나도 영향을 받지만 그래도 날라들어오는 편인을 제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그렇게 답답스럽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없었을 때 병정화가 천간에 떠 있다라고 하면 신왕명일 경우에 파묘상관이나 이렇게 편인도식의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병정은 뭐 아까 보셨던 대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무기가 있으면 뭐 무기는 임수가 들어오고 인목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인성을 본다라는 거죠. 그렇죠? 비견이나 내 동료나 어떤 친구나 파트너나 이러한 존재가 들고 들어오는 문서, 자격, 공부 이런 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정편제로 여기에다가 뭡니까? 가치를 부여를 하는 거죠. 가치를 부여해서 이거를 치환시키는 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문서를 잡거나 이런 형태로 될 수가 있는데, 이 또한 내년만 지나시는 건 아니라 그 뒤에 다음 년은 계묘라고 하는 거예요. 계묘. 그러니까 계묘는 갑목한테는 양인이 돼가지고 더 재탈이나 분탈 상황이 더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임묘진을 지나고 내가 을사나 뭐 병호 잘 쓰는 이런 명조가 그때 가서 내가 어떤 가치 실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문서가 있으면 잡아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 잡아서 후년에 뭐 정리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러면 묶인단 말이죠. 재가격을 못 받는단 말이죠. 왜? 비겁이 이렇게 양인이 이렇게 들어오면 반드시 비겁 양인은 내가 가진 거를 내놔라, 내 몫을 나누자, 쉐어하자 이러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기토가 있어서 긍정적일 수가 있는데 병정화가 있어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식재로 가거나 아니면 경신금이 있어서 이 탈재의 성분을 막아주거나 이런 부분에 옵션이 있을 수 있는데, 분명한 거는 내가 천간에 들고 있는 무기토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간에 들어오는 벌록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서를 보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것도 구조에 따라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뭐 경신 말씀을 드렸으니까 관성이 있으면 어쨌든 편인이지만 관인상생이 될 거고, 살이 있어서 재생살이 됐거나 아니면 살에 그대로 살공신의 위험성에 이런 부분에 노출이 돼 있다라고 하면 내년은 그래도 어쨌든 편인이 와서 편관을 좀 해결해주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조금 이렇게 좀 나아지는 그런 현상으로 경신이 임을 만나는 거는 그렇게 부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런대로 괜찮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직이 유지가 되고 뭐 이럴 수는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월에 임인이 들어왔다라든지 하면 신중에 임수가 올라가서 인이 들어와서 편관을 이렇게 충하는 게 되는 거고, 편관 임중에 있는 임수가 올라간 거고, 이거는 뭡니까? 겁재가 달고 들어오는, 이 비견이 달고 들어오는 이러한 그 문서가 내 문서랑 연관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 결재권이 움직이고 변동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살인상생은 되겠지만, 그쵸? 그런 직장 내에서의 보직 변경이나 어떤 발령 상황이나 이런 걸로는 쓸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아주 안 좋다, 어렵다 그런 운으로까지는 보여지질 않고요. 그래서 경신금이 있는 경우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해 임계가 되는 거는 임수를 썼는데 내가 임이 날라들어오고 개수를 썼는데 지금 개가 날라들어오고 이렇다라고 하면 천간에 이렇게 임계가 많이 떠 있고 지지에 만약에 어느 글자에도 이렇게 통분이 되어 있거나 하면 굉장히 신왕명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지의 걸록도 나를 뿌리를 내려주고 천간도 편인으로 나를 생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공부로 쓴다라고 하면 좀 답답스럽기는 해도 어쨌든 내가 식상에 드러나 있지 않던 드러나 있던 편인이 들어오면 답답한 거를 느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나 있으면 그게 묶이니까 극을 당하니까 더 힘들게 느끼는 거고 없더라도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서 공부나 비견이 달고 들어오는 문서를 내 문서들과 내 공부들과 더 플러스하는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비겁들하고 뭐 이렇게 문서 활동, 부동산 취득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총칭적으로 보면은 어떻다? 인중의 병화가 드러나기까지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보시면 어쨌든 천간의 구조 같은 경우는 해결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천간 구조를 정리를 하면 뭐 경신금이나 무기토 이런 정도가 있으면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데 신왕명이면서 팔효상관이 되고 편인도식이 되는 이런 명조들은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내가 까짓 거 이렇게 내 어떤 리프레시 이런 걸로 쓰겠다라고 하면 뭐 그 안식년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직종에 따라서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어쨌든 요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다시 태양은 떠오르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구조를 그대로 월지 환경으로 연결을 하면 그대로 부연해서 확장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묘월이다라고 하면 이미 내가 걸록격이고 그리고 양인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간의 근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강한 에너지를 쓰고 있는 데다가 지금 천간지지가 임인으로 나를 생하고 근이 되는 에너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에 처해져 있던 어떤 활동 공간이나 자기의 영역에서 힘들어질 수 있죠. 힘들어진다는 거는 주변하고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내 에너지가 강해지니까 내 주의 주장이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운에 이렇게 들어오면 내가 예를 들어서 경이든지 신이든지 관으로 아니면 무토든지 기토든지 다 그쵸? 여기 보시면 경하고 신하고 다 이게 예를 들어서 무토하고 기토가 뭐 무토가 장생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이거 다 기본적으로는 극의 기운하고 있고 이거 다 절대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이게 까딱 잘못하면 인성이 들어오니까 나는 왕해지고 이거 직장 옮겨볼까? 때려쳐볼까? 독립해볼까? 이런 현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착오를 하기가 쉽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걸록격인 경우에는 젊으신 분들은 직장명이기가 쉬우신데 그냥 있는 직장에 붙어 계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보면 나머지는 그렇죠? 진술충미월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진술충미월이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진술충미는 잡기라고 해서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진중에 술중에 축중에 미중에 뭐가 천간에 투간이 됐는지라고 하는 걸 봐야 되는데 객격이라고 보면 인성을 달고 들어온 비견의 제안에 그죠? 문서를 잡으려고 비견한테 뭡니까? 목극 토를 당해서 나의 재물을 일정 부분 월지 환경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호수를 하는 거는 조금 수월하게 될 수가 있겠고 신자진하는 운동은 자기가 이 진이 내 거를 더 내놓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축은 알게 모르게 그 제안에 꽉 결합이 돼서 거기에 딱 몰입이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고 미는 이렇게 인미가 기토하고 갑이 합도되면서 뭔가 썩 말끔하지 않게 계약 상황이 나는 이렇게 그 계약을 체결하고 싶지 않은데 뭔가 그렇지만 하게 되는 쏙 홀려서 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게 진술충미월의 대략적인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4, 5월 같은 경우는 아까 긍정적입니다. 간목이
4월이나 5월, 특히 5월생 같은 경우인데 오미라든지 예를 들어서 일지도 병호일주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관폐인으로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비견이 들어와서 인호합화국을 하고 인사형을 해서 사실은 이제 인사형 같은 경우는 목생활에서 식상이 커지는 형국인데 근이 되면서도 상관폐인이 되면서도 식상이 내 활동 반경이 제대로 좀 커질 수 있는 근데 4월은 형적인 현상이 좀 있겠다. 치고받고 조정하고 뭔가 쉐어하고 나누고 보태고 덜어내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는 게 4월의 형상이고 5월은 그런대로 합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단서는 그 파묘상관이나 편인도식의 상황이 되면은 친구가 달고 들어온 문서 활동으로 내 활동 영역을 넓히려고 하다가 못 낀다라는 거예요.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유불리가 다 있으니까 감안해서 생각을 고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이고 그 다음에 신유가 되면 신은 칠살격이고 유는 정관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신 같은 경우는 신중에 임수가 천간으로 드러났고 본인의 결재권, 그렇죠? 관인상, 살인상생할 수 있는 이미 그 씨앗을 안고 있는, 가지고 있는, 절처봉생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에너지인데 그게 드러나서 비겁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장명 같은 경우는 인사이동이라든지 뭐 이런 보직 변경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6월 같은 경우는 정관격인데 정관격의 관인상생 기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지로는 이렇게 인이 와서 인유원진 이렇게 간목하고 천간을 올리면 간목이죠. 간목하고 신금이 극하는 상황도 있고 인중에 병화하고 신금하고 이렇게 합하는 상황도 있고 그렇게 한 번에 깔끔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보직 변경이나 어떤 자격 취득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밀고 당기는 그런 와중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유출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해자월 같은 경우는 편인격에 내지는 정인격에 인수격으로 쓰고 있는 환경인데 다 인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신왕명이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인성으로 내가 신왕이 됐느냐 아니면 비겁으로 신왕이 됐느냐의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근데 어쨌든 여기도 해월의 임수가 자월의 임계수 중에 임수가 투간이 돼서 조금 더 실체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드러날 수가 있죠. 내가 이렇게 문서 환경을 쓰고 있는데 자격과 학문을 쓰고 있는데 그런 자격을 달고 비견이 갖고 들어오는 거니까 이거는 부동산 투자 권유가 될 수도 있고 뭔가 이런 지적인 그러한 어떤 그 테마에 인벌브되거나 참여되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인해는 여기 아까 이렇게 축인같이 축인은 암합이고 인해는 이렇게 육합의 기운이기 때문에 딱 그 일에 밀착이 돼서 이민해 이렇게 서로 크로스로 인은 올리면 간목이고 해도 올리면 임이니까 굉장히 천간지지가 결합이 결속력이 목적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딱 결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로 진행이 될 공산이 크고 자월 같으면 이렇게 이제 수생목하는 또 자중에 이렇게 흐름이 있어서 일견 순조로울 듯 하지만 항상 운동이라는 거는 가로로만 보는 게 아니라 세로로도 보면 신자진 운동을 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신자진 운동의 문서의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격, 내가 가지고 있었던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새로 들어오는 비겁한테 내가 좀 자리를 내줘야 되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야 되는 내가 권리를 지금까지 행사하고 있었던 게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조금 제약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거는 앞 시간에 앞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을 때의 그런 희귀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천간에 드러난 상황하고 월지, 사회궁, 직업궁, 비즈니스궁, 형제궁 물론 이게 부모궁도 되니까 부모의 상황으로도 형제의 상황으로도 그대로 유추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고 나면 그 다음에 개인궁인 거예요. 그렇죠? 개인 그 일주를 가지고 오는 운에다 맞춰가지고 희기를 한다? 이거는 너무 이렇게 단계를 넘는 겁니다. 갑자일주 하나 가지고 이민하고 들어오는 거하고 매칭을 해서 희기를 구분한다? 이거는 조금 전반적인 걸 보고 나중에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간목일간이 인호술 지지가 달릴 수가 있겠고
신자진, 지지가 달릴 수가 있겠죠. 인호술은 화운동을 하고 신자진은 수운동을 하겠죠. 그러면 갑일간한테는 화운동은 이 의미는 인중의 병화, 오중의 병화, 술중의 정화 이런 다 식상의 씨앗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목이 들어와서 천간에 편인이 작용을 하고 지지로 인목이 들어와서 일지에 반응하고 일지에 작용한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식상의 이 어떤 그 씨앗 이런 것들을 키워보고 싶은 거예요. 코로나 지나면서 내 개인적으로는 누구나 다 답답할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식상의 씨앗들을 가지고 있는 갑일간, 갑인, 갑오, 갑술 굉장히 답답했겠죠. 근데 와서 이렇게 인이 와서 물론 인으로 밀고 땡기고 바꾸고 채우고 이런 환경 인오로 키워주고 인술로 극을 했다가 이러한 밀고 당기는 과정들이 있겠지만 다 인호술의 인이니까 시작기운, 지살기운인 거고 다 이게 삼합기운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동적인 상황이고 근데 이게 식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식상 활동이 조금 커지려고 하는 좀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려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건데 그런 와중에서도 개별적으로 보면 인은 항상 말씀드렸죠. 여기는 배우자 자리이기도 하고 뭔가 내 내면 심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존에 내가 흘러왔던 상황이나 현재 처해 있는 상황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다. 느끼고 반응하고 체험하는 것들이 자각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청춘 남녀가 오화를 가지고 인을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 술을 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합을 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존재를 내가 합력으로 이렇게 보듬으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성의 기운이 될 수도 있고 청춘 남녀 같으면 그냥 뭐 이게 재성이나 관성이 아니더라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마음 달고 들어오잖아, 임수. 왜? 마음 달고 들어오니까 마음 달고 들어오는 이런 비견을 내가 지지로 받아들이느냐, 드릴 수 있느냐 이런 거의 차원의 문제인데 어쨌든 그런 유불리가 조금씩 있는데 인 같은 경우는 서로 동류의 에너지여가지고 서로 밀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새로 자리 바꿈을 할 수도 있고 또 비어있으면 와서 자리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환경, 갑인일주의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 육식갑자 중에 갑인일주가 지금 미혼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돌싱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별을 꿈꾸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죠. 컨디션이. 근데 그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반응을 한다. 그 이면 상황에는 뭐가 있다? 불씨를 키우려고 하는, 불꽃을 더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운동성을 가질 텐데 그게 지살이 와서 액티브하게 이거를 조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조금 더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인호술 일지들은 보시면 되겠고요. 신자진의 인은 역마도 되고 지살도 됩니다. 갑신, 갑자, 갑진일주는 더 변동수가 지지 환경에 많을 수가 있어요. 인호술 화국에 의해서 신자진을 내가 주로 수운동을 했단 말이죠. 그 전에. 근데 수운동을 하는데 일지로 치고 들어오는 거는 화운동을 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수운동을 했던 운동체들이 어떻습니까? 환경들이 이런 패턴들이 이렇게 좀 자리를 내주고 좀 밀려나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갑신일주는 조금 더 변동사가 클 수 있겠다라는 거죠. 갑신일주 분들이 배우자하고 어떤 뭐 별일을 꿈꿨다라고 하면 이루어질 공산이 크겠죠. 그렇죠? 나는 수운동에 신의 이런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인이 들어와서 그거를 이제 충이라고도 하고 격각이라고도 하고 수화, 상전, 상극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겠고 인신사에 특히 인사신 뭐 이런 형충 이런 거가 작용을 할 때는 일주는 내 몸도 되기 때문에 내 배우자도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특히나 사고수 같은 거 조심을 해야 되겠죠. 내년 1월 그 다음에 내년 음력 7월 꼭 신이 아니더라도 이미 대세가 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새 군하고 서로 이렇게 상충이 되거나 이랬을 때 또 특히 내년 4월 같은 경우도 인이 들어와서 신을 충하고 있는데 4월 같으면 새 운하고 인사신 사명이 걸려서 충돌 현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들하고 시비구설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충적인 상황으로, 지살적인 상황으로, 역마적인 상황으로. 지살은 내가 필요해서 원해서 움직여지게 되는 거고 인호술이죠. 역마의 기운은
나는 내가 움직이고 싶지 않은데 주변 상황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황이 되는 거고, 특히 갑신 같은 경우는 신중의 임수가 천간에 드러나고 그게 일지에 들어와서 충을 하기 때문에 문서 관련 변동이라든지 자격 관련 변동이라든지 인허가 관련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갑작스럽게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더라도 그런 와중에 충돌 상황도 생길 수가 있겠다. 이런 부분인 거고, 갑자는 내가 정인을 깔고 있잖아요. 우리가 욕정인이라고도 하고, 특별한 거는 아까 이제 인성하고 이를테면 비겁하고 자중의 임수도 천간으로 투간될 수 있어서 비겁이 달고 들어오는 문서, 명예, 자격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될 소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일지의 내 에너지, 배우자의 상태로 쓴다라고 하면 인자에는 크게 치여지는 건 없지만 크게 서로 간에 형충 관계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신자진 운동하는 거하고 인호술 운동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인을 달고 온 임수에 내 영역을 내가 이렇게 침해당한다, 내가 이렇게 약화된다 이런 형태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신자진의 배우자궁에 신이 가장 크고 자진도 변동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진도, 갑진으로 일지를 깔고 있는데 이렇게 비견이 들어와서 임묘진의 방합 상황도 있겠지만 또 극의 상황도 있기 때문에 비견이 들고 들어온 문서 상황을 취득하고 그걸 보기 위해서 내 재물이 일정 부분 뭐 이렇게 좀 더 투여가 된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유출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건 어쨌든 일지의 환경인 거고 크게 보면 내 현재 상태라든지 내 배우자라든지 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신자진을 깔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변동폭이 클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어쨌든 크게 천간을 보고 그 다음에 월지 환경을 보고 그 다음에 일지를 이렇게 봐서 서로 조합으로 맞춰 보신다라고 하면 어디 가서 이렇게 크게 상담 안 보셔도 이렇게 내년에 운세의 흐름을 크게 좀 보실 수 있질 않을까. 신중, 신경명을 떠나서 편인 문서를, 편인 자격을, 편인 공부를 들고 들어오는 비견, 동료, 형제, 파트너 이런 사람들과 관여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비견은 에너지의 근원도 되고 나를 생하는 신경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어떤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공통분모가 되는 거예요. 신왕명들이, 신중명들이 편인하고 록겁의 기운을 쓰는 거하고 기본적으로 희기는 다르게 나타날지라도 맞이하는 운은 일단은 인비운으로 들어온다. 자격과 학문과 공부를 비겁들하고 관여하는 이런 운으로 오고, 만약에 내년에 진짜 갑목 되시는 분들이 임묘진에도 이렇게 막 힘들다 이러시다라고 하면 제가 마지막으로 위안이 되는 글귀를 한번 하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맹자에 보면 고자장국 15장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저 역시 한 3, 40년 이렇게 힘들 때마다 이렇게 되뇌이는 그런 구절인데, 천장강 대모 사이한데 필선 노기심지하고 고기 근골하기 체부하고 군핍 기신행하며 불량기 소위하나니 시고는 동심인성하여 증익기소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장강 대모 사이한데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임무 대업을 맡기고자 하면 필선 노기심지하고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의 뜻과 의지를 수고스럽게 하고, 뜻과 의지 수고스럽게 한다는 게 다 뭡니까? 이게 다 편인도식 상황이거든요. 명리로 보면 고기 근골 아기체부하며 괴롭게 한다까지 그 힘줄과 육체와 이런 거를 힘들게 하고 굶주림 아기체부 굶주림도 주며 궁핍 기신행 하나니 궁핍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게 몸이 움직여 나가는데 내가 주머니에 차비도 없어. 이럴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경우 겪을 때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궁핍기 신행하고 불난기 소위하나니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거를 흔들어서 못 이루게 하나니, 그게 다 지금 편인도식 얘기하는 겁니다. 밥도 못 먹게 해, 어디 다니지도 못하게 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해,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다 뭐냐면 시고는 이러한 이유는 동심인성. 시고는 이러한 까닭은이라는 거예요. 동심, 마음을 움직여서 그 품성을 참게 하고 그 인내력을 길러주고 그 인내력 참는 품성을 더 이렇게 증진시켜서 결국은 뭐 하자라는 거냐 하면 증익, 기소, 불능이라. 원래 이 사람이 이만한 그릇이 아니었어요. 원래 간장종지만 했는데 이렇게 다 그 마음자리를 흔들어가지고 그 참을성과 그 수용성을 늘려서 그 증익, 그 소용된 바를 늘려서 감당하지 못할 부분이 없게끔 그거를 키우려고 하는 연고다. 하늘의 연고다. 이민년이 갑일간 되시는 분들한테 쉽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병오년, 을사년 병오년 이때를 보시고 내가 내 스스로 수양을 좀 하신다 라고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지나가는 해, 현재 맞이하고 있는 해의 소중함을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운세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물론 오죽이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그렇게 다가오는 해를 바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이 시절도, 이때도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12월 연말을 진짜로 다사다난했던 신축년을 다들 이렇게 보내고 계신데 이 시절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두 번 다시 오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던 그렇지 않던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다.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하나하나 이렇게 참 의미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올해 2021년 신축년 마무리 좀 잘 하시고요. 어쨌든 운세방송 시리즈로 한 달 반년 이상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